KBS의 유일한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페트롤 전북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오늘은 저를 좀 이렇게 소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사실은 욕심을 내서 우리 지역의 현안을 좀 더 장시간 정말 터놓고 말하는 시간을 자주 마련하고 싶었는데 계획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 그래도 우리 전북의 현안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던 끝에 6분을 모시고 멍석 토론, 전북 있어야 산다 기업 유치 인구 유입 전략은 이라는 주제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실 멍석 토론의 취지는 그래도 허심탄회하게 생맥주 한 잔 마셔가면서 넥타이 풀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취지였는데 아직도 코로나19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분위기에 전북대 국제 컨벤션 센터가 올 3월에 개관을 했는데 이곳 옥상에 있는 카페에서 야외로 나와서 패널분들 모시고 우리 지역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침 8시 반 청취자분들 저녁 녹음이긴 합니다만 아침 저녁 할 것 없이 듣는 분들은 우리 전북에 대한 애정의 목소리 지금 현 주소를 좀 더 실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오늘은 뭐 주어진 각본 대본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각자의 역할에서의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북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부터 좀 제가 진행을 맡은 진행자로서 말씀드리면 저는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요. 축구하면 대한민국은 전북 현대인데 이번 월드컵 대표에 우리 뭐 조규성 선수를 비롯해서 10명 정도가 전북 현대 선수 출신이거나 뛰고 있는 선수거든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아울러서 최강희 감독이 이끌었던 전북 현대 최고의 팀으로 만들었고요. 그 선수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국위 선양을 하고 있고 중심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전북에도 자랑거리가 있고 자존심이 있고 자존감이 있는 자랑거리가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아쉬운 대목은 뭘까? 저는 이제 그런 대목에서 그래도 자랑으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비나텍의 송도경 대표님, 예. 직원들과 함께 아주 끈끈한 단합심을 보여주고 있고 하루 50km씩도 같이 걷고 막걸리 한 잔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최강희 감독과 같은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송도경 대표님의 모습을 또 읽을 수가 있었는데. 최 감독님하고 저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번에 4골인가 우리가 넣었죠. 네네. 그 전북 선수가 아마 3골 넣은 걸로. 가나전에서 조규성 선수가 2골 넣었고요. 예. 그리고 16강전에서 포르투갈에서 백승호 선수가 한 골을, 브라질에서 한 골을 넣었죠. 그랬죠. 그러니까 토탈 4골에서 우리 전북 대표단 전북 선수들이 3골 넣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경기는 그 반대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회사는 창업부터 시작해서 뭔가 회사의 어떤 정신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또 회사가 추구하는 바가 뭔가 그런 것을 계속 신경 쓰면서 뭐 비나 정신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공유 가치라든가 그런 것을 계속 해왔습니다. 또 사회적인 어떤 책임 그 중에 하나가 방금 한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신입사원 입문교육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지막 코스가 CEO랑 같이 50km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야. 저는 지금 28번째 했고요. 직원들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완주를 못하면은 이제 다음 기회에 다시 합니다. 네, 하여간 직원들하고 스킨십을 어떻게 많이 할 건가. 또 좋은 일도 있지만 정말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CEO하고 또 직원들하고 같이 한 것은 좀 의미 있는 행사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걸을 수 있는 동안은 계속 그렇게 할 계획이고 또 CEO 자리에 물러나도 계속 이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이제 소통이고 단합이고 협력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애정이잖아요. 그렇죠. 전북 현대의 최강희 감독의 선수들에 대한 애정, 심지어 현대를 앞세우지 않고 전북을 앞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전북의 도민들을 얼마만큼 사랑했는지, 팬들을 위한 축구, 닭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대목에서 원광덕의 박명수 총장님 코로나 총장님으로 불리우셨고 힘든 시간 겪으셨는데 처음에 뭐 우리 학생들과 한라산도 동반하시고 같이 함께하는 시작이셨습니다만 힘든 시간이셨습니다. 축구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나 큰 감동을 이번 우리 팀들이 우리에게 선물 주셨잖아요. 그렇죠.
포르투갈전에서 승리를 하고 우리 손흥민 선수가 그 펑펑 울면서 저희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저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건 아마 영원히 남을 그 인터뷰 같아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저는 4년간 전라북도 소재 원광대 총장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아마 저 원광대 역대 총장 중에 가장 많은 비판, 그 반대, 이런 걸 3년 동안 겪었거든요. 네. 매년 봄은 플랜카드가 이제 만발하는. 근데 올해만은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조금 전에 소개 인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4년차 되니까 저희가 정부의 그 국고 지원 이제 응모 사업을 하잖아요. 여러 가지 전관왕, 7관왕을 달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박수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성원들이 이제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을 얻은 것 같고, 이제 두 가지 또 반가운 소식들이 있더라고. 이제 현장에 나가면 원광대가 달라졌습니다. 예. 기업에 계신 분들도 그러고 예. 고등학교에 계신 선생님도 그러고, 그래서 4년 동안 그래도 우리 전북을 위해서 또 원광대를 위해서 뭔가 변화의 바람을 조금 심어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13일 남은 총장입니다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이 나가는 시점엔 이미 이제 퇴직 총장이시겠습니다만 퇴직 총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역 대학의 또 4년제 대학 협의 회장으로서 그 어려운 시기에 대학을 이끌어 왔는지를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고 차기 이제 주자인 우리 전북대학교의 양호봉 차기 임용 총장께서 이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임용만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뭐 대통령님이나 정부의 임용 절차를 거쳐야 뭐 총장이 되는 거니까요. 네. 조심스럽고요. 하여튼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도 전라북도 남원에서 태어나서 제가 뭐 어쨌든 지금 대학 교수에서 60이 넘었습니다만, 제가 늘 우리 지역과 함께 뭐 기업 유치나 뭐 그런 역할을 제가 많이 했었는데, 제가 뭐 사실 우리 전라북도도 잘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저는 늘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나폴레온 힐이라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 되어라, 이런 아주 그 성경책 이후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라는데요. 그게 이제 뭐 카네기가 지원해서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서 그 내린 결론이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끝까지 뛰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성공의 가장 그 핵심 키워드가 결국 노력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가다 보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 저는 오늘 주제가 전라북도 어떻게 좋은 기업을 유치하느냐, 뭐 이런 또 얼마나 우리 또 도민들이 잘 살게 하느냐, 이런 게 주제인데, 저는 지금 뭐 2% 경제 이런 거 우리가 수준이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면 정말 우리 비나텍처럼 좋은 기업, 또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바글바글 뭐 기업이 바글바글 하도록 뭐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봅니다. 임용을 기다리셔서 그러신지 굳이 거기서 또 우리 대통령의 언급을 했는데 사실 그런 면에서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김관영 지사와 정운천 국민의힘 도당위원장과의 협치의 모습, 그리고 현재 지금 뭐 전라북도 특별자치도 법안이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서를 남겨두고 있고, 여러 가지 협치의 모습 속에서 전북도 긍정적인 방향성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또 새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북에 대한 자랑으로 좀 더 이야기를 더 풀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각 분야에서 하고자 하는 이제 쓴소리의 시간도 기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도에서는 이렇게 이제 총장님이나 기업의 대표님 오시면 우리 도지사님이나 최소한의 부지사님을 모시게 되는데, 오늘 전라북도 기업유치지원단의 양선환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분위기가 조금 어색하세요? 아니면 불편하세요? 떨리네요. 떨려요. 네. 보통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맹공격을 하는 그런 느낌의 토론회이기도 한데, 사실 오늘이 이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실무진에서 현 주소를 정확히 평가하고 계시는지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다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중간책 역할이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지 않은 자리. 홍석빈 교수님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네, 자 양순환 단장님 전북의 어떤 자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도가 또 잘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자랑, 장점도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장점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 지사님의 의지와 열정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그 기업 유치에 관한 홍보물을 만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이동국 선수를 저희가 전면에 출연자로 내세워서 저희가 그걸 만들었습니다.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거의 제목이 뭐냐면 전성기입니다. 예.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기업들을 위해서 이제 뛰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우리 선수들이 축구 대회에서 우리도 포기하지 않았고 국민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다다랐다고 말한 것처럼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도민들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끝까지 기업을 유치해서 전라북도가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조금 더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곳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열정이 지금 담긴 게 그나마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처지가 아니라 의지다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지금은 우리 처지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바로 김건영 지사님의 의지 그리고 또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우리 정치권의 의지가 중요한 시점에서 바로 장점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석대학교 교양학부 홍석빈 교수와 또 지난해 1,000만 불 수출탑을 달성한 우리 지역 대표 수출업체 JNSE 글로벌 송미령 대표님 두 분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씀이 축구고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인데 꼭 축구 이야기로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축구는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편안하게 전북에서 수출업을 하고 계시는 분으로서 좀 전북에 대한 자랑을 좀 말씀해 주시면. 전북에 대한 자랑. 네. 자, 사실 전북에서 무역을 하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1,000만 불 수출탑을 탔는데 저 그때 방송하면서 알았는데 1,000만 불 수출하는 기업이 대기업을 포함해서 전라북도에 6%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수출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구나. 대기업들도 보니까 중간재 수출 정도가 있지. 그래서 보니까 저 통계를 좀 봤습니다. 궁금해서 왜 그렇게 높은 수준이니까 없지 이렇게 하고 봤더니 전체 수출이 6,445억 달러 중에서 저희가 한 78억 달러 정도 돼서 1.2%더라고요. 2%가 안 되네 그러니까. 예, 훨씬 안 돼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1,000만 불이어도 6%나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전북의 자랑을 하라고 했었죠. 저는 식품을 수출하고 있는데 전라북도는 참 좋은 먹거리가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북에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 같고 사실 무역회사가 지방에 있다는 건 사실 좀 마이너스거든요. 바이어들이 서울로 대부분 오시죠. 여기까지 오시려고 하면 거기서 리무진 버스를 타도 4시간을 오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오시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뭐 부산이나 물류가 좋은 부산이나 아니면 대부분 한 80%는 서울에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전라북도 먹거리가 있어서 수출할 수 있어서 저는 전북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맛의 고장인데 그 부분을 또 수출업으로 또 승화시킨 사업. 그래서 이제 1,000만 달러를 돌파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축구 이야기는 안 하시네요. 자 우석대학교 홍석빈 교수님. 네, 1977년도인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수출 100억 달러 달성 금자탑 이라고 방송에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새 이제 우리가 6천억 달러 수준의 무역 규모 1조 달러가 넘는 규모의 큰 나라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을 했죠. 고무적인 일이라고 보고요. 전라북도의 자랑거리, 맛도 있고 또 예의 범절, 예도 있지만 가장 제가 보기에 큰 자랑거리는 결국 좋은 인적 자원들 아닌가. 인적 자원들이 좋은 환경에 지원만 잘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큰 소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을 내재적, 잠재적 역량이 우리한테 많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 하더라도 두 분 총장님 또 우리 성 대표님 또 우리 송 대표님 다 좋은 인재들이시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우리 전라북도가 될 수 있겠다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인적 자원하면 네. 대학의 서열화로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실제로 기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우리 김건영 지사님이 인터뷰에서 기업을 전북으로 좀 유치하고 싶은데 제일 첫 마디가 지역에 인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인적 자원과는 좀 다른 겁니까? 그거는 이제 그 쌍팔년도 시절에 이제 그 마인드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이제 소위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학의 평가는 이제 특화된 대학, 특성화된 전공, 특성화된 그 요소 요소별 인재의 역량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전국의 대학이 사실상 종합선물 세트 대학이죠. 모든 대학마다 모든 종류의 학과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대학의 시스템으로서는 향후 50년, 100년의 경쟁력을 갖기가 힘들다고 보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따라서 뭐 국공립대, 사립대 할 거 없이 이제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거기에 특화해서 아무리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그 대학에 가면 거기서 그 탑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다고 치면 어떤 인재가 안 오겠습니까? 그 인재 관련해서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송도경 대표님 어떠세요? 지역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방금 2017년에.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잖아요. 근데 과연 대학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제 구성원들을 보면은 대학 교수님들은 서울대나 뭐 전북대나 저 원광대나 저 우석대나 똑같잖아요. 뭐 틀릴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어떤 임팩트는 내가 전북에서 대학을 다녔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녔다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이제 학력 수준이란가 그런 것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고요. 근데 문제는 그러면은 지방대학이 살기 위해서 또 지방대학의 어떤 특화된 산업에 대해서 뭔가 커리큘럼을 좀 바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맞지 않지 않냐. 이제 죄송합니다. 그런 생각이고 저는 굉장히 배고파요. 배고픈데 그걸 충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고등학교 마이스터고가 있습니다. 마이스터고. 그래서 전국 뭐 부산 전자공고부터 시작해갖고 전국에서 마이스터고 2학년 때 가서 또 뽑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 뽑아서 한 10년 했어요. 대학교 그냥 다 보내주고, 물론 뭐 디지털대나 방통대를 다닙니다만은 다 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R&D라든가 해서 중추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이제 경쟁에서 나서 군대도 해결했고 많이 다 가는 거예요. 이런 새끼들 해서 배신감을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전국 단위로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이 아닌 친구들이 빨리 떠나요. 전 통계를 잡으면 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저희들이 이 지역 또 특히 전북대학교하고도 우리가 돈 낼 거니까 과를 만들어주라. 커리큘럼을 이렇게 해주라. 안 해줘요. 왜냐하면은 그 커리큘럼이 한 과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만약 과에서 하려면은 그 과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기업에서 다 대야 해요. 그건 무리잖아요. 그래서 근래에 이제 탄소 관련 학과는 지금 이제 연합대학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거기 저희 친구들 한 6명 다니고 있는데요. 이제 석사 과정에.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 좀 특화된 그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면은 사실 배고픕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도 우리 책임이 크겠죠. 왜냐하면 월급 뭐 작게 주고 환경 안 좋고 서울 가면은 얼마든지 나 기회가 많은데 너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학생들의 대부분 인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뭔가 교수님들부터 또 학교 환경부터 또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어떤 현재와 똑같은 방식으로 갖고는 전라북도 절대 뭐 저는 똑같이 맨날 이런 어떤 결과 없는 토론. 쳇바퀴 도는. 예, 맞습니다. 쳇바퀴 토론. 우리 저희 성 대표님께서 말씀 많이 잘 하셨는데 저도 이제 우리 성 대표님 뭐 그 요구사항 잘 알고 있고요. 옛날부터 뭐 얘기도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좀 거기에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전북대가 공대치고는 지금 서울대 다음으로 큽니다. 교수님만 250명이고요. 입학생도 사실은 서울대보다 많습니다. 입학생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우리 전북대가 뭐 전라북도가
회사 유치하러 다닌다고 그러는데 저는 조금 그것도 이제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뭐 20 몇 명이 투자 유치단을 구성하고 있다는데 이제는 도 공무원들만 가지고 기업 유치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도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뭐 무슨 법인세나 모든 게 거의 유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사실 유치를 하는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저는 이제 그 기업 유치도 이제는 멀티 뭐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를테면 도 공무원들도 가고 대학 교수들도 그 회사에 맞는 교수들이 가서 자 우리 이런 인재 있냐고 물어보면 도 공무원이 뭐 거기에 맞는 인재가 몇 명이 있는지 사실 자세하게 알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우리 김관영 지사님께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기업 유치하는데 도 공무원들뿐만 아니고 대학도 같이 가고 또 필요하면 거기에 유사한 어떤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같이 가서 너 이리 오면 이렇게 좋은 인재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게 유치가 되지. 이제 제가 뭐 옛날처럼 전라북도가 특별히 법인세를 많이 깎아줄 수 있는 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특히 기업도 제가 사실은 기업도 이제 그 눈높이를 좀 분명히 그 학사들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고급 인력을 많이 채용을 해야 된다. 최소한 석사, 학석사 과정 이 학사들을 비나텍이나 어떤 첨보나 이런 좋은 기업에 맞게 사실은 교육을 시킬 수는 없지만 석사는 거기에 맞는 학생들을 충분히 교육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우리 전북대가 죄송합니다. 학석사 과정을 좀 활성화해서 그 5년 내에 석사까지 마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육성을 해서 이제 뭐 비나텍에 알맞는 인재 첨보나 아니면 하림이나 이런 데 맞는 인재들을 저희가 학석사 과정을 배출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눈을 돌리셔야지 학사들은 제너럴한 그런 어떤 지식을 배우고 왜 그러냐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보고 우리가 대학 교육을 시켜야지 당장에 들어와서 쓸모 있는 인재보다는 앞으로 미래에 비나텍을 이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석사나 이런 인재들을 많이 채용하고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두 분을 좀 화해시킨다고 그럽니다. 2019년 한 해는 기업 방문을 열심히 다녔어요. 우리 전북에 있는 이름 있는 기업들을 그때 느꼈던 그 총장으로서의 그 소감은 우리 대학가가 너무 현장의 그 구조적 변화, 급변하는 이 변화에 대해서 좀 안이하게 인식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열렬한 환영을 받은 바가 없었어요. 저 기업 방문할 때마다 총장이 직접 왔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때 저는 신선한 충격. 그만큼 그 이전에는 총장님들이 방문한 사례가 많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죠? 했어도 이제 뭐 한 두세 개 하고 끝냈는데 1년 내내 돌아다녔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총장도 좀 기업가형 마인드로 바뀌어야 될 시기가 왔구나. 그냥 뭐 고매한 인격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제 지역과 현장 기업에서 요구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의 대학의 체제를 바꾸는 식의 어떤 이 경영 마인드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3년 차에는 저희가 이제 WK 강소기업 300을 선정해 가지고 이제 대학하고 그 기업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협력 체제를 이렇게 이제 강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의미 있는 변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김동원 현 총장님하고 우리가 그 RIS 사업을 준비하면서 그렇죠. 지난 3년 동안 이제 막 우시려고도 하셨잖아요. 오셔가지고
너무나 그 절망한 심정을 토로하시고 그래서 기업과 행정과 대학 또 지역사회가 원하는 방향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지난 3년 동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끈끈해졌고 그게 아마 내년에는 이제 거의 지금 시야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90% 이상 예산도 책정돼 있고 그래서 이제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것도 또 다 5대 대학 기획처장이 아무런 이의 없이 합의를 봤잖아요. 전북대는 기계 설비로 특화하고 뭐 원광대는 농생명 바이오로 특화하고 군산대는 뭐 신재생 에너지를 특화 중심 대학하고 나머지 대학들이 이제 또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 전북 지역이 필요로 하는 분야를 좀 3개로 설정해서 대학이 완전히 커리큘럼 또 뭐 교수진 그렇게 특화된 인재를 이제는 내년부터 키워내겠다. 이렇게 이제 체제 전환이 이제 거의 지금 뭐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성도경 대표님의 그 절실함이 지난 4년 동안 대학가에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하여튼 전북대 총장님께서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뛰셨거든요. 전국에 220개 대학 총장이 있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따라다녀 보니까 저는 세 발에 피더라고요. 김동원 총장님 그 뛰어다니시는 그 역할 보면은 뭐 엄청난 역할을 하셔가지고 전북이 이제 충분히 지역에 맞는 인재, 지역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근데 여기에 행정이 좀만 힘을 보태주시면 좀 규제 완화도 하고 좀 뭐 필요한 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면 그때 시기 맞게 이렇게 하게 되면 저는 가장 모범적인 앞으로 지자체, 대학, 기업의 협력 어떤 새로운 모델이 우리 전라북도에서 탄생할 가능성이 지금 확실해졌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이제 좀 다른 결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데 아까 우리 성 대표님 이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준비된 인재가 너무나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인난과 구직난이 미스매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대학에 오기 전에 이제 LG경제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한 10년 일을 했었는데요. LG그룹 내에 많은 계열사들이 있습니다. 그 계열사들에서 필요한 인재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조사를 하고 이제 연구도 했는데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저기 미국에 있는 아리조나 대학교라는 데서는 기업이 그 지역에 있는 기업 주내에 있는 기업이 대학으로 하여금 아리조나 주내에 있는 대학으로 하여금 그 자기들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 자체를 짜서 줍니다. 그러면 대학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커리큘럼으로 변화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잘 적용되기 어려운 게 아까 우리 양 총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교육부가 많은 이 규제와 이 교육 정치에 키를 주고 있음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굉장히 장애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대학이 커리큘럼 하나 바꾸려고 해도 교육부의 인허가를 다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제약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제 저희가 몸풀기를 좀 했는데 이게 뭐 전반전이 다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첫 번째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업과 대학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행정과 정치권에서 어떻게 각자 도생하지 않고 협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구심점이 이제 조금 바탕이 됐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RIS라고 하는 지역 혁신 사업이 있는데 사실 올 3월 이곳 국제 컨벤션 센터가 개관하기 이전에 이미 이 한 자리에 다 총 집합해서 발대식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추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기업과 대학의 이야기를 앞에 조금 풀어가는데 역시 무언가의 간극이라고 할까요? 이제는 조금 그 간격을 그런데 이해한 시점은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행정에서는 그 간격을 메워줄 수 있는 내지는 컨트롤 타워를 해줄 수 있는 그 역할, 지원해줄 수 있는 역할이 행정이 아닐까. 그리고 그 뒤에 배경에서는 역시 정부 차원을 대상으로 정치권에서 국회의 힘이 함께 가동이 된다면 전북의 방향성을 일관되게 가져갈 수 있는 힘이 중지가 모아질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언론도 마찬가지고 각계 전투하는 모습 속에서 따로따로의 모습을 전달해 주는 입장이었거든요. 전 솔직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각자의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학 입장을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